송영길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저 후보님, 저 안경 껴보세요 한번. 껴보세요 한번 그거. 자, 김동연 후보는 선출직 첫 도전이고 우리 송영길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이 마지막 도전일 수 있어요. 박수! 자, 오세훈 후보와 TV 토론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많아요. 글쎄요, 뭐 그건 계산을 이게 뭐 지금 뭐 계산까지 못 해봤습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께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공약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22만 개로 대폭 확대한다는 게 맞습니까? 네. 50kW급 충전소 22만 개를 설치하면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그건 계산을 이게 3.6기가와트인데요. 이 정도면 1.2기가와트 원전 3개가 필요한 용량이에요. 서울은 발전소 하나도 없어요. 전력을 어떻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소 22만 개 설치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까? 뭐 지금 뭐 계산까지 못 해봤습니다. 8조 원이 듭니다. 8조. 3년 두고 22만 개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예산과 전기 공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셨냐는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산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앞으로 부담하게 되겠죠. 그걸 어떻게 계속 공공이 부담하겠습니까? 오세훈 후보께서 서울 전문가라고 써놨잖아요. 판넬을 막 7, 8개를 가지고 와서 판넬 뒤에다가 이렇게 딱 컨닝페이를 붙여가지고 이걸 막 읽고 있어서 나는 원고 안 보고 막 했는데. 송영길 후보가 누구나 집을 예로 들고 그러면서 마치 본인은 그걸 뭐 상상력의 빈곤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반복하시는데 이렇게 조밀하게 지은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이 사각형으로만 진다고 생각한 것이 상상력의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최적 형태로도 질 수가 있고 새로운 공사 기법들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반구 형식으로 짓게 되면 2.5배의 표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혁신적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속에서는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아파트는 직사각형으로만 짓는다라는 사고가 상상력의 빈곤이라는 거죠. 최적 형태로 반구 형태로 지게 되면 일조량을 받을 표면적이 2.5배가 늘어납니다. 일조권 침해도 막을 수가 있고 입체적 공간을 만들어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에 있었냐 그러니까 글로벌 시티 서울시장이 다른 나라 것 보고 따라가면 되겠어요? 후보님 애교가 많이 늦었네. 자, 응? 생각보다 잘생겼다.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아요. 양복 입고 오셨더라고. 제가 더 오히려 전투적으로 보였죠. 네. 자세가, 후보 자세가. 오세훈 후보께서 시장이 돼서 압도적인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시장 출마했을 때 이미 그런 시의회 상황을 모르고 출마했습니까? 그걸 다 알고서도 처음부터 익숙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일주일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큰 소리 쳤다면 이제 와서 시의회 핑계를 댄다는 것은 저는 자신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경필 도지사의 경우는 이제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다수석이니까 아예 정무부지사를 민주당 출신 이기 위원장을 주고 이렇게 협치를 했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한테 왜 당신은 그렇게 못했습니까? 오세훈 후보님이 지금 공정과 상생의 서울이라고 표를 걸고 있습니다. 또 상생이 뭐냐?
자기들끼리 해먹는 게 무슨 상생입니까? 작년 보궐선거 때 슬로건이 첫날부터 능숙하게.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지요. 그래서 스스로 무능을 자백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5년간의 정책 실험이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500가구를 실험해서 지금 2년, 3년을 걸려서 할 것을 지금 대표 공약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삼선 시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실험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내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겨뤄보자는 겁니다. 안심소득은 뭔가요? 보수 경제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의 부의 소득세,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예. 해봤더니 퇴행적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폐기됐던,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폐기가 돼서. 이것은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1,000만 시민의 대표가 500가구를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실험을 한다. 그 당첨되는 확률이 0.005%. 로또 복권 3등 추첨과 비슷하답니다. 그 확률이.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케일이 무슨 구청장도 아니고 이 1,000만 서울시장이 500명. 청년사관학교도 막 자랑했는데 500명. 뭐 우먼업 뭐 그것 보니까 67명이가 되더라고요. 서울런을 한다는데 대상자가 11만 명인데 지금 1,000명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1,000만 시민의 대표인 분이 500명 데리고 3년 동안 실험하고 서울 시민이 무슨 실험 대상입니까? 본인은 과학자입니까? 지금 시장이 필요합니다. 송영길은 19세부터 29세까지 60만 명에게 3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줘서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기초 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후보님이 쭉 거 보면 전부 다 샘플, 실험, 준비 중, 계속 준비 중이에요. 삼선 시장에 오신 분이 뭘 준비하고 그림만 그리고 있는지 아쉬움이 있는데 우먼업 인턴십을 하겠다고 했는데 62명이 참가해서 29명이 취업을 했어요. 올해 76명을 선발했다는데 1,000만 서울 시민의 대표가 이 69명, 70 몇 명 가지고 인턴십 이거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안심소득도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500명을 선발해서 3년 동안 실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년사관학교도 보니까 500명 선발했더라고요. 샘플을 만들어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인가? 처음부터 익숙하게라는 이름으로 보궐선거 때 당선된 그 시장께서 삼선시장이 실험만 하고 있어 언제 이럽니까? 기본소득을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지 않았다면 안심소득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왜 이재명을 실험을 의식하고 오세요, 서울시장이? 이재명 후보를 의식하고 계속 안심소득에 집착을 보면 대권 후보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서울시정에 과연 전념하겠느냐? 우리 오세훈 후보께서 저한테 송영길은 왜 윤석열과 싸우려고 그러냐. 정치시장이다. 이렇게 나를 비판했는데 대권 프로젝트로 무리한 용산 프로젝트를 해보려다가 2009년 1월에 용산 참사가 나서 이게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회찬 선배 말에 따르면 밥 안 준다고 우는 아이는 봤어도 아이들에게 밥 준다고 우는 어른은 처음 봤다. 자기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뜨고자 하는 무리한 정치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직을 건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작년 국정감사 때 줄기차게 대장동하고 이재명을 공격했어요. 서울시에 무슨 이익이 올까요? 오세훈 후보야말로 정치시장 행보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용산 프로젝트. 두 번째, 무상급식 반대. 세 번째, 이재명 공격. 네 번째, 사선시켜놓으면 대권으로 갈 것이다. 송영길은 초선의 자세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이제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분들 집중적으로 챙기겠고요.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시프트 장기 전세주택을 아주 이제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한 보통 8억에서 12억까지 가죠. 평균 도시가구 1인 소득이 약 299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이 한 6억짜리 시프트를 얻었다 그러면 한 6억을 3%, 4% 정도로 대출하면 이자가 2,4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럼 도시 평균 근로자 소득 299만 원인데 200만 원을 이자를 내고 그 시프트에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부잣집 아들이나 아빠 찬스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장기 전세주택 같은 곳에 들어오는 분들이 극빈층이 아니라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개념이 될 거고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약자와 동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부자와 동행, 극빈층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벌써 약자와 동행을 부정한 말 아닙니까? 그런 사람 못 들어오는 동행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이거를 형사소송법에서는 선행자백이라고 합니다.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약자의 동행이거든요. 본인이 오세훈 후보보다 나은 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오세훈 후보는 겉멋을 들고 보여지기 전시 행정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송영길은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만든 일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멋대 일꾼이다. 자, 그리고 송영길이 왜 당선돼야 합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딱 꼽아서 얘기해 주세요. 서울시장은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자치장입니다. 지금 윤석열 내각 다 끼리끼리 내각입니다. 고등학교 선후배, 술친구, 서울법대 검사들 이렇게 모인데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오세훈 후보 하나 더 보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윤석열 내각에 가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시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반이 뉴스를 보지 않고 텔레비를 끄고 있는데 정말 송영길이라도 국무회의에 나와야 그래도 뉴스를 끄지 않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송영길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만만치 않잖아요. 서울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하신다면. 윤석열 정부가 모든 이 국정을 이 검찰 공화국으로 끌고 갈 조짐이 보입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 민주당, 푸른 서울, 푸른 대한민국, 블루 민주당 꼭 찍어주시면 저 송영길이 블루 오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